반갑습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입니다. 이른 아침 비가 옵니다. 이 넓은 갯벌 위로 데크를 만들어놨네요. 이 갯벌은 신안 갯벌의 5손가락 안에 들은 아주 넓습니다. 저는 어제 밤에 이곳에서 하룻밤을 잤는데요. 지도는 우리가 임자도 갈 때 튤립철 되면은 튤립 관광하러 가는 길에 슬쩍 스쳐 지나갔는데 어제 하룻밤을 자면서 여기저기 훑어보니까 옛날에는 영화로 왔던 곳이긴 하네요. 향교도 있고요. 중학교까지 있어요. 지도의 지자가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넓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섬 그리고 유배인 찾기, 섬에서 살았던 유배인들, 귀향인들의 삶을 엿보고 그 당시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역사, 오래된 미래라고 하잖아요. 그 오래된 미래를 한 발 한 발 찾아가는 여정으로 오늘부터 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유배인 중에서 60%, 제주도도 이곳에 전라남도니까 60%가 전라남도에 집중되어 있답니다. 그 중에 신안은요, 제주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유배인들이 왔던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 첫 발길을 이곳으로 지도로 잡았습니다. 지도는 무안에서 오다 보면은 육지의 끝과 지도섬 사이에는 거의 강폭 정도밖에 안 되는 넓이에요. 그곳으로 백길을 옛날에 백길이 쉬웠잖아.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쉽게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료에 찾아보면은요, 임진난 정유란 때, 병자호란 때 난리가 나면은 섬에 살던 사람들이 지도로 피난을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사람이 안 살았느냐? 안 살았답니다.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왜구들이 그렇게 넘쳐나니까 정부는 섬 공도 정책이랍니다. 섬을 완전히 비웠답니다. 그리고 해검 정책, 육지와 국제 해상 운송, 해상 무역도 금했고, 육지에서 사람이 사는 걸 금했고, 텅텅 빈 이 섬에 언제부터 살기 시작했냐면은 조선 중기 선조 때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끝나고 경제가 확 내려앉을 때 경제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이 섬을 그때부터 섬에 사람을 상주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떻게 시작했냐고요? 섬을 귀족이라든지 양반 가문들에게 지금으로 치면 입찰을 한 거죠. 입찰을 시켜서 섬에서 소금도 굽고 나무도 하고 농사도 짓게 섬을 분양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입찰을 받은 이 양반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하인들이라기나 아주 싼 값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섬을 보내거나 각 향리마다 동네마다 옥에 가두었던 그 죄수들을 섬으로 보냈답니다. 섬은 신분적으로는 천민이었던 아주 천한 이 죄수들의 마을, 천한계급을 취급을 받았답니다. 오랫동안 섬 주민들은 자기 스스로 천인이라는 아주 천한 사람, 죄수라는 이런 자괴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니까 그래요. 그런 언제부터 섬에 유배인들이 살았는가? 그렇죠? 유배인이 아무 곳에나 유배를 살지 않았답니다. 1,004개나 되는 이 신안군 아무 곳에나 유배인이 살지가 않았답니다. 조선은 조선 중기 후부터 수군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라 자수영 소속되어 있는 현재로 치면은 해군 소령 정도 되는 계급이 수군진의 대빵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한 200명 정도 섬 사람들을 이렇게 병졸로 부리는 것이죠.
이 지도는 수군진이 설치된 이유가 뭐냐면은 나주평야에서 생산된 이 쌀들을 세곡선을 통해서 한양으로 이동할 때 해적의 무리를 공격을 받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군진을 설치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수군진이 설치되기 전에는 제주도라든지 남해, 거제, 진도 이렇게 고을 현령이 살았던 곳에만 귀양살이가 되었지 이런 곳에서는 아무도 유배인을 받지가 않았대요. 수군진이 들어서면서부터 그래서 우리나라 수군진이 설치된 곳은 한 10곳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유배인들이 살기 시작한 곳은 유배인들이 간 곳은 10곳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지도는요 유배지로서는 1등급이었답니다. 보시다시피 평야가 넓고 그러니까 물산이 풍부했다는 것이죠. 1901년도에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이곳으로 와서 11년 동안 삽니다. 김윤식은 흥선대원군과 고종, 민비가 한참 세력 다툼을 할 때 김홍진 내각의 외무장관을 지냈답니다. 친일정 세력이 들어오면서 김홍집은 피살이 되고 그 당시 장관들은 내무대신들은 각각으로 이렇게 유배를 떠나는데 김윤식도 이곳으로 와서 11년 동안 유배를 했답니다. 지도는 많은 분들이 유배를 왔죠. 왜 제가 김윤식을 찾아왔냐면 그분은 꼼꼼하게 유배 일기를 썼더라고요. 그분이 쓴 유배 일기를 보면 한가위 어느 날이었어요. 이 동네 주민들이 여자들이 음식을 끄덕하게 차려서 음식을 장만해서 이고 애기 손을 잡고 곱게 입을 옷을 입고 걸려서 이 산길을 따라서 길을 따라서 친척집이라든지 친정이라든지 들러서 음식을 나누고 배불리 음식을 먹고 저녁 때면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윷놀이를 하고 춤을 추고 술을 먹고 참 편안하게 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릴 때 시골의 그 풍경하고 전혀 다를 바 없이 아주 평온한 모습을 그 얘기는 물산이 풍부해서 먹고 사는데 정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1902년도의 일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임자도, 바로 넘어서 임자도였죠. 임자도 그 당시 한 2,000명 정도 주민이 살았답니다. 임자도 사람들 한 400~500명이 무리를 지어서 아주 담루하게 당장 쓰러져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형태로 아주 낡고 피로한 모습으로 걸어서 지도를 지나서 무안 나주로 가고 있는 행렬을 보았다. 나주의 전락 관찰사에게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종의 데모죠. 왜 그랬느냐? 1894년도에 지도군으로 승격을 합니다. 그 개판인 민비와 고종과 흥선대원군이 왔다 갔다 할 때 지도군으로 승격을 해서 왜 승격을 했겠어요? 관리를 엄청나게 돈을 받고 관리를 뽑았는데 그 관리를 보낼 곳이 필요했잖아요. 발령지가 필요했어요. 지도군으로 성격해가지고 거기에 돈을 집어넣고 벼슬을 한 이 벼슬아치가 여기 와서 뭘 했겠어요. 김윤식의 일기는 이렇게 썼어요. 고슴도 짙털처럼 많은 잡새들로 이 주민들은 더 이상 살 가능성이 희망이 없는 거죠. 소금을 구울 생각도 하지 않는 거죠. 소금을 구워서 돈을 벌면은 그 소금을 딱 잡채 형태로 그 사람들이 이러죠. 이렇게 당신들은 내는 세금으로 국가를 다시 되찾을 것이다 하면서 핑계를 대지만은 사실은 자기 입속이죠. 뱃속으로 들어가는 관리와 나졸들이 떼그리로 몰려다니면서 양식 한 풀이라도 뺏어가려고 난리를 죽였죠. 이 사람들은요, 더 이상 고기도 잡으려 하지 않고요, 땅은 있으니까 어차피 자기들 먹을 곡식을 매달 심었을 뿐이었답니다. 옛날에 그 외국인들이 조선 사람들은 그렇게 게을러 터졌다고 했어요. 모두 다 그 텅 빈 논을 비워놓고
누워있더라 이거죠. 그 사람들도 똑같은 거죠.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서 세도 정권, 세도 정치, 이 민비 제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더란 거죠. 끊임없이 수탈을 해가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 관찰사에게 그 뜻이 전달이 되었는지 10년, 1894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이 지도는 옆에 무한군과 통합합병이 됐대요. 그 후에 사람들이 잘 살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지도는 많은 유대인들이 왔었고, 하지만 그분들이 기록을 남겼던 사람들은 별로 없어서 지도에 대한 얘기는 요걸 하고요. 저는 오늘부터 섬 그리고 유엔을 찾아서 제 영상 괜찮지 않겠어요? 역사는 오래된 미래를 가잖아요. 그 미래를 보는 기분으로 역사의 한 편린들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제가 꼼꼼히 찾았던 그 얘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눌까 합니다. 괜찮지 않겠어요? 많이 따라와 주세요. 저와 함께 섬으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